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저는 갑자기 이웃집 이웃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분을 찾아가 안부를 물었죠. 놀랍게도 이웃은 바로 그때 심한 두통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제가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리자 이웃의 통증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고통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그들을 돕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타고난 치유자일 수 있다는 8가지 놀라운 신호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능력을 통해 어떻게 주변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여정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과 함께 여러분의 내면에 숨겨진 치유의 능력을 발견해 보세요. 첫 번째 신호는 본능적인 연민입니다. 본능적인 연민,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특별한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안에 잠재된 치유의 능력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민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과 같아서 우리를 타인과 연결시키고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누군가가 슬픔에 잠겼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그 고통의 깊이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을 넘어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덜어주고 싶은 강한 충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본능적 연민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는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낯선 이의 슬픈 표정에 마음이 저려오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여러분의 연민이 얼마나 깊고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연민은 단순히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타인의 고통을 완화시키고 그들에게 위안과 치유를 가져다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 이해심 어린 눈빛, 혹은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연민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타인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때로는 말없이 안아주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질적인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능적 연민은 이러한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능력은 개인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민은 주변 사람들의 삶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마치 잔잔한 물결처럼 점차 확산되어 더 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깊은 연민은 때로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은 때로 우리 자신을 지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기 관리와 경계 설정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민이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본능적 연민은 우리 내면의 빛나는 보석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주고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민을 어떻게 더 깊이 발전시키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우리 주변의 세계, 특히 자연과의 연결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당신이 치유자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에너지 민감성, 이는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어떤 공간에 들어섰을 때 그곳의 분위기를 즉각적으로 감지한 적이 있나요? 또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기분이나 상태를 말없이도 알아차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에너지 민감성의 한 모습입니다. 이 능력은 마치 우리 몸에 내장된 정교한 안테나와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미묘한 에너지 변화, 감정의 흐름,
그리고 타인의 내면 상태를 포착하는 이 안테나는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작동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그의 말하지 않은 걱정거리를 알아차리거나 직장에서 동료들 간의 긴장 관계를 직감적으로 감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민감성은 단순히 느끼는 것을 넘어 더 깊은 차원의 이해를 가능케 합니다. 이는 마치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실타래를 읽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이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때로는 그 사람 자신도 깨닫지 못한 내면의 갈등이나 욕구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쉽게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크라우디드한 장소에서 과도한 자극을 받거나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끊임없이 라디오 주파수를 잡고 있는 것과 같은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은 우리의 성장을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민감성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우면 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이나 호흡 기법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를 중심 잡는 법을 익히거나 시각화 기법을 사용해 자신을 보호하는 에너지 장벽을 만드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 이 능력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로 표현하지 않은 고통이나 어려움을 감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며 우리가 더 효과적인 치유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에너지 민감성은 또한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를 재빨리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거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누군가 불편해하는 것을 감지하고 상황을 부드럽게 전환시키는 등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이 능력은 우리를 더 유연하고 공감적인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에너지 민감성은 우리의 직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실제로 매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내면의 지혜가 외부 세계의 신호를 해석하여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공간의 수호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정이나 직장 또는 어떤 모임에서 건강한 에너지 흐름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능력을 넘어 집단의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의 에너지 민감성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정제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관찰과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연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감각은 더욱 예민해지고 미세한 에너지의 흐름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과의 연결은 우리의 에너지 민감성을 어떻게 더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자연과의 깊은 연결. 그것은 마치 우리 영혼의 고향을 찾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은 숲속을 걸을 때 나무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혹은 바닷가에 서서 파도 소리에 모든 걱정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경험을 해보셨나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자연과의 연결고리가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이 특별한 유대감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 영혼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경험입니다. 숲속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실 때 우리의 폐는 활력을 되찾고 몸 전체가 깨어납니다. 맨발로 땅을 밟을 때 대지의 에너지가 우리 몸을 통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각적 경험을 넘어 우리의 본질과 자연의 본질이 하나임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자연과의 교감은 우리의 내면 시계를 자연의 리듬에 맞춰줍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관찰하며 우리의 일상 리듬을 조절하고 계절의 변화를 통해 삶의 주기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화는 우리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킵니다. 더 나아가 자연은 우리에게 무한한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나무의 끈기, 물의 유연함, 바위의 견고함 등 자연의 모든 요소들은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전해줍니다. 이러한 자연의 지혜를 내면화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치유력을 얻게 됩니다. 자연과의 연결은 또한 우리의 창의성을 자극합니다. 꽃들의 다양한 색채, 구름의 변화무쌍한 형태, 숲속의 복잡하면서도 조화로운 생태계 등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이 됩니다. 이러한 창의적 에너지는 우리의 치유 능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 점심시간에 잠깐 공원을 산책하는 것, 저녁에 달과 별을 바라보는 것 등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정원 가꾸기는 자연과 직접적으로 교감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며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과정은 그 자체로 명상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자연과의 연결은 우리의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람의 미세한 변화, 새들의 다양한 울음소리, 꽃들의 섬세한 향기 등을 인식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러한 감각의 예민화는 우리의 직관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미묘한 에너지 변화도 더 잘 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자연은 우리에게 현재에 머무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꽃잎 하나, 나무잎 하나에 집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 챙김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는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연과의 깊은 연결은 우리를 더 큰 그림의 일부로 인식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자연의 일부임을 깨달을 때 개인의 문제나 고민들이 상대화되고 더 넓은 관점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이러한 자연과의 깊은 연결은 우리의 치유 능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자연으로부터 얻은 평화와 활력,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되고 이는 더 효과적이고 깊이 있는 치유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연의 힘을 빌려 자신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더 강력한 치유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직관적인 지혜, 이는 마치 우리 내면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강한 확신을 느낀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 즉각적으로 무언가를 알게 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잠재된 직관적 지혜의 목소리입니다. 이 특별한 능력은 마치 우리 내면의 초고속 컴퓨터와 같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경험을 순식간에 처리하여 우리에게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데이터 처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관은 논리와 감정, 본능과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내는 총체적인 지혜입니다. 치유자로서의 직관적 지혜는 특히 강력합니다. 환자의 증상을 들을 때 여러분은 때로 의학적 지식을 넘어서는 깊은 이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증상을 넘어 그 사람의 전체적인 상태, 심지어는 질병의 근본 원인까지도 직감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그 사람의 에너지장을 읽는 것과 같은 경험입니다. 이러한 직관적 지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때로는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 깊숙이 옳다고 느껴지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직관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관적 지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습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논리와 이성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관을 무시하거나 의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자는 이성과 직관의 균형을 이해하고 두 가지를 조화롭게 사용할 줄 압니다. 직관을 발전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정기적인 명상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소음을 줄이고 내면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상에서 작은 직관적 결정들을 내리고 그 결과를 관찰하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점차 자신의 직관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 정확도도 높아집니다. 직관적 지혜는 또한 우리를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이끌어줍니다. 때로는 논리적으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 직관을 통해 떠오르곤 합니다.
이는 특히 복잡한 치유 과정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의 직관은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관적 지혜를 맹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직관과 이성의 조화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직관이 어떤 신호를 보낼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이되 동시에 논리적으로 검증해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은 우리의 판단을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직관적 지혜는 또한 우리를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이끌어줍니다.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필요, 그리고 삶의 목적을 더 명확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치유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동시에 다른 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돕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직관적 지혜를 발전시키는 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내면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아서 지속적인 관심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그 자체로 매우 보람차고 흥미진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직관이 강화될수록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연결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직관적 지혜는 우리를 더 효과적인 치유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직관적 지혜를 활용하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을까요? 치유의 손길. 이는 우리 몸에 숨겨진 마법과도 같은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아플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어깨나 등을 쓰다듬은 경험이 있나요? 그리고 그 순간 상대방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치유의 손길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손은 단순한 신체 부위를 넘어 강력한 에너지 전달체입니다. 손바닥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과 에너지 포인트가 집중되어 있어 이를 통해 우리의 생명력과 치유 에너지가 흐를 수 있습니다. 치유자의 손길은 이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활용하여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치유의 손길은 물리적인 접촉을 넘어서는 깊은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손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단순한 온기나 압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도, 연민, 그리고 치유의 염원이 담긴 특별한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상대방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차원에 동시에 작용하여 총체적인 치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치유의 손길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손바닥에서 따뜻함이나 진동을 느끼거나 때로는 에너지가 흐르는 것 같은 감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에너지 체계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발전시키는 것이 치유 능력을 향상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치유의 손길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어깨 마사지에서부터 전문적인 치유 세션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은 매우 넓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키와 같은 에너지 치유 기법은 손을 통해 우주의 생명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압, 반사요법, 치유적 터치 등 다양한 기법들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손의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치유의 손길의 핵심은 기술이 아닌 의도와 집중에 있습니다. 진정한 연민과 치유의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집중할 때 우리의 손은 자연스럽게 치유의 도구가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손이 사랑과 치유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안테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치유의 손길은 또한 자기 치유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플 때 자연스럽게 아픈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는 것은 본능적인 자기 치유의 표현입니다. 이를 의식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몸에 치유 에너지를 보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내면의 치유력을 깨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치유의 손길은 우리와 세상을 연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가꾸는 활동,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나 수공예 등은 우리의 치유 에너지를 외부 세계와 교감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변 환경과 더 깊은 연결을 맺고 더 넓은 차원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치유의 손길을 발전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연습과 자기 인식의 과정입니다.
명상을 통해 손의 감각에 집중하거나 의식적으로 사랑과 치유의 에너지를 손으로 전달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치유 기법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치유 방식을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손길은 강력한 힘이기에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그들의 경계를 존중하며 윤리적인 방식으로 이 능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강한 공감 능력과 영적 개방성은 치유자의 핵심적인 자질로 마치 우리 내면의 깊은 우물과도 같습니다. 이 두 능력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작용할 때 놀라운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먼저 강한 공감 능력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피부를 벗어나 다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감정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깊은 공감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타인의 고통과 기쁨을 진정으로 함께 느끼게 해줍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공유를 넘어 그 사람의 경험 세계로 들어가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판단이나 선입견 없이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강한 공감 능력은 치유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의 내면에서는 자연스럽게 치유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는 마치 따뜻한 햇빛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것과 같습니다. 공감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내면에 있는 치유의 힘을 깨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깊은 공감은 때로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은 때로 우리 자신을 지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기 관리와 경계 설정의 기술도 함께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는 마치 끊임없이 물을 퍼올리는 우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 영적 개방성은 우리의 인식을 물질 세계 너머로 확장시키는 능력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의식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일상 속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또는 자연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경외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영적 개방성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영적 개방성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우주의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인의 문제나 고통을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치유 과정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질병이나 고통을 단순한 불행이 아닌 성장과 깨달음의 기회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개방성은 또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연결될 수 있게 해줍니다. 명상, 요가, 기도 등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보다 높은 차원의 에너지와 지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의식이 광대한 우주의 지혜와 연결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개방성은 현실과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현실에서의 삶을 무시하거나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늘을 날면서도 땅에 단단히 발을 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강한 공감 능력과 영적 개방성이 만날 때 우리의 치유 능력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내면의 변화와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능력은 지속적인 연습과 자기 성찰을 통해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타인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기적으로 명상이나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영적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내면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아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한 공감 능력과 영적 개방성은 우리를 더 깊고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 더 깊이 연결되고 동시에 우주와도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들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의 깊은 연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더 강력한 치유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또 다른 도전은 무엇일까요? 지속적인 자기 성장 욕구는 진정한 치유자의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 축적을 넘어 자신과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여정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불꽃이 타오릅니다. 이 불꽃은 우리를 새로운 치유 기술 습득과 자기 개발로 이끌어 더 나은 치유자로 진화하게 합니다. 이러한 성장 욕구는 우리를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 도전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가장 크게 성장합니다. 새로운 관점을 얻고 치유 능력을 다각화하며 더 깊은 차원의 치유에 다가갑니다. 자기 성장은 또한 우리를 더 큰 공동체와 연결시킵니다. 다른 치유자들과 지식을 나누고 함께 배우는 과정은 강력한 치유의 원천이 됩니다. 이 여정은 평생에 걸쳐 계속됩니다. 매 순간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치유 능력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심화됩니다. 치유자로서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이 성장의 불꽃을 계속해서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진정한 치유자로 만드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이 성장의 불꽃을 항상 소중히 여기고 키워나가세요. 그 불꽃이 여러분을 놀라운 치유의 여정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치유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갑시다.